네,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드디어 폐지가 되고 벌써 2, 3주가량이 지났습니다. 경쟁사회의 끝판왕인 한국에서 유일하게 경쟁을 안 하던 통신사들이 드디어 경쟁을 시작하니까 폰 가격이 얼마나 싸질까 하는 많은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단통법 폐지 이후에 현 시점의 폰 가격 과연 얼마나 싸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단통법이 폐지되고 나서도 지원금이 그렇게까지 크게 늘었다는 느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느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휴대폰 업계 종사자는 아닙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휴대폰 시장을 좀 꾸준히 관찰해온 소비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지인들이 이제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이제 항상 약간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 핸드폰 잘 아는 친구, 그런 포지션이 딱 저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시세 변동 같은 거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따로 이제 시세표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겨버린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한번 이 상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업계 전문가분들, 관계자분들이 보시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폰값 과연 진짜로 싸졌을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SKT의 해킹 사건으로 난리가 났었을 때 있죠. 그때 SKT로 번호를 이동할 때의 보조금이 더 파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 시세를 거의 매일 확인하는 편인데, 그때 SKT 해킹 사건 당시에는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이게 맞나 싶어서 진짜 여러 성지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로 SKT로 번호 이동을 하는 조건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 가능했더라고요. 아마 SKT 입장에서는 해킹 사건으로 고객들이 좀 대거 이탈을 할까봐 걱정돼서 좀 파격적인 보조금을 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성지 시세 그래프를 보면은 7월 22일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SKT 기준으로 갤럭시 S25 플러스를 구매하고 싶을 때 대략적인 성지 가격이 이 정도고, 아이폰 16 프로를 사고 싶다 하면 성지 가격은 대략 이런 추이를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7월 22일 이후로 막 엄청나게 내려가는 그래프는 잘 안 보이죠? 다만 휴대폰 성지 커뮤니티를 좀 살펴봤을 때 판매자분들의 말씀은 폐지되고 나서 공시지원금을 포함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30만원 가량 정도 늘었다고는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런데 왜 소비자 입장에서 큰 변화를 못 느낄까? 사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 단통법이 폐지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통신사들의 미묘한 눈치 보기가 있습니다. 이게 감히 제가 공식적으로 담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부터는 치킨 게임이 열렸기 때문에 한 통신사가 확 깎아버리면은 다른 통신사들에서도 따라서 깎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모든 통신사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서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너무 과한 보조금을 주는 거는 또 어떤 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점 수수료 구조가 변화되지 않는 것도 좀 중요한 요인인데, 성지 사장님들이 받는 수수료나 인센티브 구조가 단통법 폐지 전으로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할인 폭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도 성지에서 핸드폰을 구매하던 사람들은 막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조사 가격 정책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나 애플 같은 제조사들은 단통법 폐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자기들만의 고유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한테 주는 물량이나 마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과연 달라진 건 없냐? 아닙니다. 그래도 달라진 점들은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없는 건 아닌데,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은 조금씩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나온 내용에 단통법 폐지 직후 현장 취재에 따르면 휴대폰 성지로 유명한 강변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주는 예전엔 손님들이 불법 보조금을 녹음해 신고할까봐 계산기로 가격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지에서 좀 더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기점으로 이동통신사 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은 통신사 지원금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걸 보면은 실제로 단통법 폐지 직전보다는 보조금 규모가 커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기 나쁜 시기는 아니다 라는 게 이제 판매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많은 손님
손님들이 단통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무조건 휴대전화가 저렴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통신사 간에 경쟁이 붙어야 한다. 이동통신사 한 곳이 장려금을 대폭 올려야 다른 통신사들이 따라갈 것 같다.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저희 같은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급하게 폰을 바꿀 필요가 없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변화의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앞으로 몇 개월 좀 더 지나봐야 진짜 경쟁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분이 있죠. 이제 당장 이제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최선을 택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아래 이제 얘기하는 지점들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통신사별 비교는 이제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거기서 다 거기여가지고 왜 자급제 알뜰폰 조합이 이제 최강이 됐냐? 결국엔 통신사가 이제 다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족 결합 할인 뭐 이런 금액적인 할인을 꼼꼼하게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확실한 건 본인이 현재 쓰고 있는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할 때의 혜택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됩니다. 보통은 월말 아니면 분기 말, 연말, 신모델 출시 시기 이런 때 좀 더 좋은 조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긴 한데 이것도 하루에도 2번씩 정책이 바뀔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이제 시세표를 확인을 하고 가던가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핸드폰 좀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는 게 좋습니다. 물어봐도 직접 가잖아요. 그러면 호구당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딴 얘기인데 그 지인들 핸드폰을 바꿔줄 때 처음에는 제가 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사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가서 호구를 당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이제 핸드폰 바꾼다 하면은 그냥 제가 직접 같이 가요. 네, 안 그러면은 쉽지 않더라고요. 네, 하여튼 요건 또 나중에 또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년간의 총 지출 금액을 꼭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항상 이제 지인들한테나 아니면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강조를 하는 건데 2년간의 총 지출 금액을 꼭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휴대폰 구매 가격만 보고 뭐 결정을 합니다. 아니면 뭐 성지 같은 경우에는 할인폭만 보고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요금제랑 부가 서비스랑 약정 조건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를 항상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총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달아둘 테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별로 조건을 좀 설정을 하고 직접 두 눈으로 비용을 비교해 보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성지는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의무 가입 때문에 총 비용이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진짜 변화는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은 눈치 보기 단계인 것 같아요. 특히 뭐 내년 상반기쯤이 되면은 통신사들도 이제 단통법 폐지에 완전히 적응을 할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G 요금제나 결합 상품 쪽에서도 더 다양한 할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치킨 게임에서는 모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원래 치킨 게임의 원리가 한 명이 칼을 빼드는 순간 나머지도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 단통법 폐지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시면은 분명히 더 좋은 조건으로 폰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꼭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